책 보겠습니다. 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자, 추진위원회죠. 이번 시간은 판서 없습니다. 판서 없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 동안, 1시간. 추진위원회랑 조합 설립 설명만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양이 많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제2절.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자, 길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추진위원회. 다 같이 시작. 추진위원회. 한 번 더 시작. 추진위원회. 줄여서 부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입니다. 1번 추진위원회 구성. 1번 구성 의무. 조합 설립하려는 자 일단 줄 거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당연하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맨 끝에 소유자 얼마? 가반수 동의받아. 동의받아. 밑에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아라. 요 얘기죠. 가반수 동의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는데, 자, 몇 명 이상이냐? 거기, 자, 1번 박스 안에 5명 이상입니다. 몇 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추진위원회 몇 글자요? 그래서 5명이요. 별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5글자. 그래서 5명 이상. 밑에 2번 줄 거예요. 운영규정. 자, 조합은 설립할 때 작성하는 것이 정관. 조합 설립하지 않아요. 소유자끼리 합니다. 규약. 신탁업자 포함해서 공공시행에는 시행규정.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운영규정. 가로 2번. 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 나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설립인가 신청 전에 나는 반대했어. 추진위원회 동의했지만 인가 신청 전에 철회했어. 반대했어.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 뜻이죠. 4번 공공지원 특례입니다. 정비 사업에 대하여 줄 거세요. 공공지원 줄 거예요. 공공지원 줄 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좋은 거니까요. 공공지원은 그냥 바로 하라는 얘기죠. 상가리 2번 밑에 기능. 추진위원회 기능 중에 1번 업무. 1번 추진위원회 업무를 할 때 업무 동그라미 마시고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 얘기죠. 많이 있는데 특히 1번 동그라미 하세요. 나머지 외우는 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나중에. 어차피 지금 해도 안 외울 거잖아.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병정인데, 그래도 얘가 잘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자, 옆에 보세요.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줄 거세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조금 전에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등 승인이죠. 예.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줄 거예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항상 다 나와요. 경쟁입찰로 하든 수의계약 하든지 간에. 근데 수의계약은 2번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쟁입찰이 원칙적인데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 안 됐으면 그때는 에라이 너랑 하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하여튼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줄 거예요. 비용 부담을 수반.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뭐야? 비용 부담이죠. 우리가요, 사업할 때, 우리가 건물 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집변수입니다. 10억이면 돼. 해놓고 짓다가 한 5천만 원 더더가 생겼는데 이러면 열받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야. 1,000억이면 했는데 갑자기 무슨 500억 더 든다네. 뭐든지 모르게 하여튼간에 이렇게 비용을 소반할 때는
너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길어요. 줄 거 보세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까지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근데 안 씁니다. 왜?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럴 때 첫 번째건 두 번째든 간에 이럴 때는 밑에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아시겠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해라. 또 있어. 아니면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 할 때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과반수 동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라. 그러면 저를 보세요. 시험 낼 때에 낸다면은 1번 낼까 2번 낼까? 예? 몇 번? 1번. 그러니까 2번이래. 너무 길잖아 지금. 아니 그건 내다가 읽다가 까먹겠네. 그러니까 얘를 내는 게 가장 현명하잖아요. 요걸 내도 지문이 길잖아요. 얘 너무 길어.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틀려 얘는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있지만 얘를 좀 더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비용 부담을 소반한다. 전체 소유자는 과반수 이상 동의받아서 하고, 추진위원회 동의한 사람한테는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3번 창립총회 개최입니다. 개최. 박스 안에. 그럼 개최 언제 하느냐? 1번. 먼저 잘 봐야 돼요. 줄 겁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받은 후. 일단은 동의받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 요겁니다. 동의받고 신청 전. 중간에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받은 후,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조합 설립 동의는요, 이따 배울 겁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은 안 나오잖아요. 조합이 아니니까. 재개발 사업일 때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일 때 단지 안에서 동별 4분의 3, 4분의 3,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동의를 받은 후에 인가 신청하기 전 중간에 창립총회 개최한다 그 얘기입니다. 2번 최소한 얼마 전까지? 14일 전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3번 창립총회는 줄 겁니다. 추진위원장 직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직권 또는 5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요. 4번, 그럼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1, 2, 3 묶으세요. 조합 정관 확정합니다. 확정해야 그 이후에 그 확정된 정관으로 하겠죠. 두 번째, 임원 선임. 세 번째, 대의원 선임합니다. 정관 확정,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하고요. 5번,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일반적으로는요, 과반수 출석하고 또 출석한 그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는 경우가 뒤에 좀 나옵니다. 가로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줄 거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한다. 자, 저를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대하더라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 자동 조합원이에요. 그렇죠? 재건축만 아닙니다. 재건축은 반대하면 조합원이 아니에요. 너 나가! 팔고 나가! 그래서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반대하면 조합원이 아니고 너 때문에 사업 못해! 팔고 나가! 매도 청구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다만
다만 마지막 줄 조합의 임원, 대의원, 선임은 줄 끄세요. 과반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정관에 보면은 회장, 부회장 어떻게 뽑아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정된 정관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3번 추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 1번 추진위원회 줄 끄세요. 추진위원장 1명,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조합장, 이사, 감사. 아시겠죠? 얘는 뭡니까?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요. 이사 없습니다. 이사 X. 이사 들어가면 틀립니다. 근데 왜 이사가 없냐? 보니까 이 사업하기 싫어가지고 이사 갔어. 아시겠죠? 이사 갔어. 바로 2번. 운영은 뭘 한다고요? 1번 마지막 줄 운영규정 마지막 줄. 국장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관보에 고시해라. 그래서 내용은 뭐 됐고요. 2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그라미 하세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줄 겁니다. 맨 끝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라. 어디 가나 돈의 문제, 그죠? 회비 납부해라. 조합 설립해도 조합원에게 회비 납부하라.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자와 모임할 때도 회비 납부하라. 나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29회 모임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진짜 회비가 없어서 못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건 잘 헤아려줘야 되지. 돈 2만 원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여튼 돈 벌려면은요, 끼리끼리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야 돼요. 어차피 같이 먹고 같이 잘 살자 그 얘기지. 너 죽이고 나 살자 이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같이 잘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그냥 형, 언니, 오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도 해주고 어려울 때 가서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물건도 공유해가면서 공동중개하고 같이 버는 것이지 저거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현재요, 중개사 자격증 딴 다음에 장롱면허가 많잖아요. 장롱면허의 거의 90%가 혼자 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한 사람들. 혼자서 동영상 보고 땄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개업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배우지. 그래서 학원 나와 한 분들은 다 개업해요. 한다니까. 그런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따자마자 직장 때려치고 하지 말고. 근데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한 1년 동안은 배우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해도 벌써 개업했어. 내가 장담합니다. 3개월 뒤에 임대! 지 사무실 임대. 물어보니까 한 개도 몰라. 뭐라는지 알아요? 손님 들어올까 겁난데. 이러니. 왜? 아니 뭐 대화한 적 없잖아. 겁난데. 내가 파리도 그런 집 안 간다. 파리도. 그러니까 남 밑에 가서 좋습니다. 일 힘들면은 한 달이든 간에 뭔가 재산으로 상담하는 거 좀 듣고 배우고 계약사 원룸 하나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안 써봐가지고 또 보니까 손은 안 떠는 몸에 들어 몸에 그런 경 있어요. 그 경험도 하고 그 지역을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돈 버는 건 좋은데 이양 중개업소 한번 차리면 앞으로 평생을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건데 조금 배워서 조금 늦게 차린다고 나빠질 게 없고 더 좋아진다니까요. 왜 일찍 차려가지고 일찍 문 닫냐고 내 얘기는. 절대 동업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언니 너무 친해. 3개월 뒤에 찢어져가지고 왼수. 동업하지 말고. 자 3번 추진위원회 업무는 나중에 조합으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회에 보고하고 밑에 그 업무, 모든 업무는 조합이 동그라미 포괄승계한다. 당연하죠? 모든 것들은 포괄승계. 싹 다 넘어간다 그 말이죠. 4번
추진위원회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등등등등을 조합 설립 인가부터 얼마 내에 줄 거야? 30일 내에 인계하라. 30일 이내 인계. 30일 이내 인계. 그 정도로. 자, 그러면 조합 설립 나오고 조합 설립.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 같이 봅니다. 조합의 설립입니다.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왜? 얘네들은 조합 설립하지 않으니까 얘를 말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줄 거예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가 원칙인데, 다만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명 미만. 딱 보나마나 재개발이네, 그죠?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때 상관 2번 조합 설립할 때 여기서 아까 동의받은 후 조합 설립 동의받고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전 중간해라. 그럼 그 동의가 뭐냐? 이겁니다. 1번 재개발 사업 밑에 두 번째 줄에 토지 등 소유자 앞에 소유자 4분의 3 항상 동의는 and의 및 요겁니다. 와 면적 2분의 1입니다. 항상요 정리법은 소유자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먼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고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라. 저를 봐요. 그러니까 동의받고 인가받아라. 요거잖아요. 동의받고 인가받아라. 근데 인가 신청 전에 중간에 뭐라고요? 창립총회. 요거잖아요. 동의받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라. 요 중간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창립총회. 4분의 3, 2분의 1. 이거는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근데 재건축과 재건축. 재건축은요, 1번 보시면, 찾아보세요. 주택단지 안. 두 번째 줄 중간에 주택단지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래 있는데 주택단지 안에 단지 안에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으면 예를 들어 단지 안에 있는데 아파트 10개 동을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높이겠죠. 그죠? 높일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끝까지? 높이면은 요 거리가 똑같은 거리요? 아니면은 더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10개 동을 다 접었죠.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옆에 이렇게 땅을 더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이 전체가 일단은 정비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죠? 얘가 주택단지 아니라면 얘가 주택단지 밖이에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길이 뭐 이리 있고 이리 있겠지. 집도 이리 있고 아파트 없는 곳. 어차피 여기다 지으려면은 이 땅을 사야 돼요. 크게는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전체가 정비구역이지만 얘가 기존에 있던 단지 아니고 그냥 밖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여기 안쪽 사람들은 각 동별, 101동, 동별, 전부 다 가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요겁니다. 동별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소유자, 뒤에 게 면적입니다. 아시겠죠? 동별 가반수. 10개 동 다 가반수.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3. 얘는 뭐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들도 토지와 건축물 그 값 쳐서 아파트 건설하면 그 값 맞춰서 분양해 줄게. 그러면 늘 할래 안 할래 할 거 아니에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할 거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4분의 3, 3분의 2 요거입니다. 자, 책 봐요. 2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아시겠죠? 얘는 뭐라고요? 밑에 4분의 3, 3분의 2예요. 네. 정리합니다.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 단지 안 아니죠. 동별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시작. 동별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 4분의 3, 3분의 2. 요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2번. 2번에 4분의 3, 3분의 2인데 마지막 줄.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뭡니까? 변경할 때도 4분의 3, 3분의 2예요. 그런데 저를 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단지 안에서는요. 변경할 때는 3분의 2. 요 하나 있어요. 하나요. 자, 밑에 3번. 자, 동그라미 1번. 가로 1 및 가로 2의 1. 설립된 조합이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라고 밑에? 3분의 2. 요 3분의 2. 뭐라고요?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찬성이 뭐 동의 받는 것이죠. 3분의 2 이상 동의. 즉 찬성 받고 끝에 변경도 인가를 받습니다. 요겁니다. 하지만 요거 단지 밖에서만 4분의 3, 3분의 2 변경도 4분의 3, 3분의 2 다 똑같고 단지 안과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동별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지만은 변경은 3분의 2 이렇게. 머리 아프죠? 언제 안 아팠어? 숫자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근데 2번 경미한 사항 총회 의결 없이 동의 필요 없이 경미한 사항은 그냥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동그라미 하세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한다. 그 경미한 사항이 요겁니다. 그죠? 박스 안에 요거 얘기인데 요건 다음에 할게요. 외우지 마시고요. 다음에. 그리고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1번 동의 방법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할 때도 동의 방법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자,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다음에 할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쉬운 거니까 개발법만 동의 방법이 정리가 되면 똑같아요. 그죠? 공유, 한명 이런 거예요. 했나요? 알죠? 똑같은 거니까 그때 하게 되면 쉬운 거니까 할 필요 없고요. 어디 보시냐면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3번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요거 보겠습니다. 3번 만약에 동의했다가 철회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1번 박스 안에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는 언제 하냐? 줄 거예요. 인허가 등을 신청 전에 아까 조합 설립 인가라면 인가 신청하기 전에 하라.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하라. 2번 그리고 다음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줄 거야.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비구역의 해제, 2번 조합 설립의 동의, 3번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 전부 언제 하고요? 30일까지인데 특히 동그라미 2번 줄 거세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조합 설립 동의인데 그 위에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다만 동그라미 2번의 동의는 나오죠. 밑에 줄 겁니다.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기간이 30일이 아직 남았어도 창립총회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요것만 좀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3번 별표하세요. 맨 3번. 2번은 다음에 할게요.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동그라미 하세요. 도달한 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두 번째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동그라미 하시고 도달한 때 또는 통지한 때 줄 거예요.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 중에 빠른 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조합의 법인격 보겠습니다. 법인격.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이에요. 2번,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지에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개발법이랑 똑같아요.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하려면 인가 받으라.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아시겠죠? 설립 요건은 인가고 성립 요건은 뭐라고요? 등기다. 그거. 가로 2번 바로 민법 규정 똑같죠? 예. 민법 중 사단법인 준용 똑같고요. 5번 조합원의 자격 요거 자 보시면 자격 재개발은 도시개발은 없습니다. 5번 자격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죠. 토지 등 소유자 자 가로한 줄 겁니다. 아까 했었는데 재건축 사업은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동의한 자만 뭐라고요? 바로 토지 등 소유자고 그 자가 바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자,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동원하면 한 명.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까지만 그 내용은 나중에요. 쌍가리 6번 발표하세요. 발표 6번. 조합원의 권리 이전입니다. 원칙이 뭐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줄 거 양도, 증여, 판결,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면 줄 거세요. 권리를 이전받은 자, 즉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예외, 팔 수 없는 경우죠. 예외, 줄 거세요. 투기가열지구.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 안 돼요. 나중에 주택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따 배웁니다. 재건축 뭐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한참 전이죠. 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뭡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는요.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네 번째 줄에 줄으세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세부적 내용은 천천히 할지라도 투기가열지구 안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일단은 뭐라고요? 조합원일 수가 있다 없다? 일단은 없다. 없는데 세 번째 줄 보니까 매매, 증여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 뭐냐면은 상속, 이혼 동그라미 하세요. 상속, 이혼 세 번째 줄 끝에 상속, 이혼은 제외한다. 즉 투기가열지구 아니지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이혼 가능합니다. 상속은 무조건 받는 거니까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 가능하고요. 이혼은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필 요때 이혼합니다. 요때 하필이면 재산 분할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에게 뭘 줍니까? 위자료 줍니다. 하필 재산 분할과 줄 것이 하필이면 투기가열지구안에 요거야.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야 투기가열지구라고 이게 조합원 이전이 안 된대. 주고 싶어도 뭐죠 할까봐 무조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거 하려고 이혼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나 다만 또 있어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맨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말입니까? 가능하다. 어떨 때 가능하냐? 그러니까 상속 가능해요. 이혼 시 가능합니다. 또 있습니다. 얘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때문에 몇 년 이상? 1년 동그라미 하세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몇 년 이상?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요.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른 지역으로 특강 등으로 한번 이사 갈 때 그때는 된다. 두 번째, 상속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상속받은 그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예요, 모두. 일부 아닙니다. 식구 모두 이전입니다. 모두. 3번 또 세대원 모두 동그라미. 모두 해외 이주. 뭡니까? 이민 가는 거죠. 세대원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전부 다 모두. 왜? 일부로 잘 나오니까 시험에. 모두 몇 년? 2년 이상 체류할 때.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그래서 1, 2, 3, 4. 요 네 가지가 제일 잘 나오고요. 자, 5번 중에 1, 2, 3 묶으세요. 묶으시고, 요거는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외우는 거 전부 다 3년 끝. 일단은 그러니까 다 3년이니까요. 내용은 다음 파트 할게요. 4번은 방금 나왔던 내용 중복입니다. 상속 이혼 줄 거고요. 5번 줄 겁니다.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줄 거세요. 여기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밑에 경공매 되는 경우. 6번 요건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투기가열직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투기가열직으로 지정되면은 얼마 내에?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그때는 이전이 가능하다. 60일. 3번 손실보상입니다. 시행자 줄 거세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죠? 아까 말하면 뭐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일단은 그죠?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줄 거세요. 손실보상을 해라. 없으면은 그 합당한 이거 좀 청산금 그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까지 해주시고요. 7번 정관 당연히 작성해야 되겠죠? 줄 거세요. 의무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줄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간에 표준정관만 줄 거세요. 표준정관을 작성해서 국장이 바로 보고할 수 있고요. 가로 2번 조합이 작성된 정관을 변경 줄 거 봐요.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줄 거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문서 등에 인가받습니다. 저를 봐요. 이거는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해서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뭡니까? 전체 조합원 과반수입니다. 주의하세요.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밑에 인가받아라. 다만 줄 거세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줄 거예요. 경미한 사항은 변경 밑에 신고입니다. 항상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다. 그런데 2번 보세요. 다음에 1, 2, 3, 4, 5, 6은 가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딱 가반수인데 얘만 뭐예요? 3분의 2예요. 조합원의 자격의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제명개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조합의 비용 부담할 때 비, 정비사업 비의 비, 4번도 비, 돈, 5번도 비, 돈이죠. 6번 시공자, 설계자, 설 동그라미 설계자의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자재, 위비설, 시작, 자재, 위비설, 한 번 더 시작, 자재, 위비설, 한 번 더 시작, 자재, 위비설. 찾을 때에 자재, 위비설 여기 뜨면 무조건 3분의 2. 자재, 위비설 없으면 과반수. 8번 조합의 임원
1번 똑같죠? 어디랑? 개발법이랑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고요. 2번 물론 정관으로 정하죠. 정관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대의원. 기억 줄 겁니다.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줄 거예요. 마지막 줄에.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고요. 자, 니은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요, 그때 이사는 5명 이상입니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100명 초과할 때는 이사가 몇 명 이상? 5명 이상. 그러면 100명 이하일 때 3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3명 이상. 3명 이상. 2번 총회 의결 거쳐서 조합 임원 선출할 때 우리가 하지 말고 끝에 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4번 임원의 임기 몇 년? 3년 이하. 3년 이하. 자, 6번 임원의 직무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개발법과 똑같아요. 복습할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으니까 내가 일부러 읽지 않습니다. 넘깁니다. 자, 7번 임원의 결격 사유 해임입니다. 1번 다음의 어느 하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동그라미 하세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데 1, 2, 3, 4 묶으세요. 개발법과 동일 똑같습니다. 3번에 금고자가 나옵니다. 무조건 몇 년? 2년. 1, 2, 3, 4 개발법과 동일. 근데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정비법에만 있습니다. 이 법 위반하여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 형성과 받고 몇 년? 5년 동그라미 하세요. 5년을요 2년이라고 연도 바꿉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 지문이 개발법에 등장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런 자였음이 판명되면 동그라미 하세요. 당연 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퇴임인데요. 정비법은 표현이 당연 퇴임이에요. 당연 퇴임. 3번 퇴임돼도 줄 거예요. 효력을 잃지 아니하죠. 했던 행동들은. 4번 조합 임원은 줄 겁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10분의 1 이상 요구로 끝에 줄 거예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좀 쉬워요. 10분의 1이고요. 과반수 출석하고 그 출석한 사람 과반수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총회 반드시 1번 의무적입니다. 총회를 둔다. 의무적이죠. 총회 둔다. 2번 소집 조합장 직권. 조합장 직권. 두 번째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은 얼마 안 되니까 3분의 2 이상 요구. 조합원 5분의 1 대의원 3분의 2 요구로 소집하고요. 자, 넘깁니다. 양이 많죠? 가로 5번 총회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1번은 뭐냐? 일반적으로 아까 나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없지만 그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총회에 의결할 때는 특별한 게 없다면은 요겁니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일반적인데 2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번 사업시행 계획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두 가지 줄 거세요. 2번에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 과반수입니다. 다만 중요하죠. 다 중요하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또
나오네. 그러니까 정비사업비가 원래는 1,000억 들어갔는데 갑자기 100억 이상 더 필요하대. 열받지, 그죠? 그러니까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동의받아라, 그 얘기예요. 얼마? 이때는 3분의 2예요.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과반수 동의고, 돈이 늘어나요. 정비사업비가 몇 프로? 10% 이상 늘어나요. 그때는 뭐라고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 해라. 안 넣으면 못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즉 찬성받아 하라, 그 얘기인데, 또 중요한 거, 거기에 10%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분. 물가 올라가는 것은 10%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실보상 금액은 안 들어가요. 손실보상 금액은 나중에 내가 돈 받는 건데, 돈 받는 게 여기 왜 들어가냐고. 아시겠죠? 그건 정비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6번, 출석 정족수입니다. 그래도 의결할 때 일반적으로 몇 프로? 10%. 1,000명이면 100명이잖아요. 최소한 10% 그 이상은 출석해라. 그런데 옆에 줄 거야. 창립총회, 창, 사업시행계획, 사, 관리처분계획, 관. 얘는 무조건 20%입니다. 창사관. 다 같이 시작. 창사관. 한 번 더 시작. 창사관. 창사관 빼고는 10%인데 창사관. 요거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0% 이상은 출석해라. 자, 그럼 다음 대의원회 10번. 대의원회 다 했어요. 이제 요거 다 끝나야 쉬어요. 대의원회 1번 나오죠? 몇 명 이상? 그렇죠. 100명 이상. 100명 이상 대의원회 두어야 한다. 자, 앞을 봐요. 개발법은요, 50명 이상 둘 수 있다. 정비법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50명, 100명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시겠죠? 헷갈리죠? 2번 대의원회는요, 조합원회 줄 거예요. 10분의 1 이상입니다. 개발법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같은 거죠? 10%.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은요, 개발법은 없어요. 10분의 1이 10%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저를 보세요. 2,000명인데 10%는 200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줄 거예요. 10분의 1, 10%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0명이면 200이지만은 바로 200명 이상 하지 않고 10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많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가로 2번 총회 권한 대행입니다. 줄거서의 끝에 다음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다. 다음 사항은 할 수 없다. 누가? 대의원회가.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임원 뽑아요, 대의원 뽑아요.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총회 여러 가지를 뽑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7번 동그라미 하세요.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 선임, 해임은요, 대의원이 간부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거리된 자 중간에 그만두거나, 쉽게 말하면 보궐선거 있죠. 보궐선거 맨 끝에 보궐선임, 중간에 보궐선임할 때만큼은 대의원이 할 수 있다. 단 조합장은 빼고. 조합장은요, 무조건 보궐선임도 어디에서?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사, 감사는요, 원칙적으로 대의원이 못하지만 보궐선임은 가능해요. 하지만 조합장은 무조건 보궐선임이든 무조건 간에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3번 대의원 자격 1번. 자, 동그라미 합니다. 조합장이 아닌, 이게 중요해요. 조합장이 아닌 누구죠?
이사 감사죠. 조합장이 아닌 이사 감사는 뭐라고요? 줄 거예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럼 누구 되는 겁니까? 누구는 돼요? 조합장은. 그러니까 3번 맨 끝에 바로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주민대표회의하고 전체회의는 그다지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도 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사할 겁니다. 43페이지 있죠? 예, 그거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